그제 상황입니다. 예. 그제 상황인데 우리 박 의원이 자유한국당 농성장 앞에서 유치원 3법 입법을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물리적 충돌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사실 물리적 충돌을 만들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. 그 기자회견을 하러 간 겁니다. 아까 그림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한 50여 명 이상의 기자들이 정론관이 아닌 저 현장으로 왔습니다. 네. 저도 거기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저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거기 앉아 있는 농성장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악수하고 인사를 청했어요. 네. 되게 반가워하셨어요. 박용진 의원 왔구나 이러고. 근데 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는 자유한국당을 뭐 험하게 욕하거나 물리적인 행사를 하려거나 모욕하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.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시고 수정안을 내셔서 반대 토론을 하시고 반대 표결을 하셔라. 이미 330일 동안이나 이 법안을 붙잡고 있었는데 뭘 또 붙잡으려고 그러시냐.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27일이면 패스트 트랙으로 올린 지 1년 됩니다. 이제 330일을 지나서 1년이 돼요.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 법안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대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숙려 기간도 지나고,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또 충분히 반대 의견을 했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확정하고 국민적인 어떤 시행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한 채로 계속 논의할 때는 침대 축구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330일 시간 다 잡고 발목을 잡고 이제는 아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아서 표결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기자회견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하는데 와가지고 막 욕하고 뭐 이렇게 험한 얘기들 하시고 이래서 제가 오히려 좀 당황을 했어요. 기자회견을 왜 방해하는지.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일어났던 장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로 아래층에 있는 국회 공식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? 이렇게 좀 항의도 했잖아요. 근데 로텐더월이 농성하는 데가 아니에요. 그렇게 따지면 그 자유한국당이 거기다 전세 낸 것처럼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넌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. 저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노동자입니다. 국회의원 아닙니까? 그러면 국회 어디든 일터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. 상임위장,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고 기자회견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기자회견은 다양한 곳에서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동상에서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또 본청 앞에 계단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서 해도 되고 박용진은 거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일단 조금 괴기스러운 논리입니다. 그것도 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? 내로남불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여기 전세 내셨냐고. 왜 넌 저리 가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들은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하시느냐. 그러지 마시라.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그분들의 의사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제 의사표현을 거기서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오히려 저를 붙잡고 욕비고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마치고 토론해드릴게요 하고 그분이 자유한국당 분이 있는 대로 이동을 했더니 이제 왜 어디를 오느냐면서 하시는 거. 근데 그날 당일날 보면은요, 박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언급했는데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였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관련된 의원분들이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극을 좀 받지는 않았을까요?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이제 이미 막 저리 가세라, 네가 여기 뭔데 오느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고요. 황교안 변호사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변호사 일을 좀 하던 때에 그 소속 법인을 통해서 한유총에 자문을 하고 또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요. 그때 보도에 의하면 그때 한유총이 얘기하는 시설 사용료 등의 그 내용들을 법에 넣도록 하는 그리고 로비 방식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 얘기대로라면 그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조언한 법률적 조언이 한유총의 주장이 되고 한유총의 주장이 다시 국회에 와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으로 버젓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으면서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그리고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횡령하거나 또 유용하게 됐을 때 착복하게 됐을 때 처벌하고자 하는 이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법적 논리
이런 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순환 고리 속에 돌고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어떤 역할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이게 재밌는 일이죠. 이 이야기예요. 변호사 때 하신 논리를 당대표 때 받아서 유치원 3법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사이에는 한유총도 있고 예.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 조직도 있지만 뭐 논리적으로는 본인이 패스하고 본인이 슛을 넣는 또 사실 뭐 한유총에서도 다양한 어떤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. 다양한 어떤 법률적 그 자문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논리를 또 개발했을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날 보면 또 박 의원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. 여기는 그럼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원래 그 국회에서 의안 순서를 정하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. 그러나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하십니다.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무조건 상정은 됩니다. 그러나 표결 순서를 정하는 건 사실상 국회의장과 협의를 원내대표들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오케이를 해줬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의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입니다. 필리버스터하겠다고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. 그러니까 필리버스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게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,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이런 또 절박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또 먼저 해요. 유치원 3법은 뒤로 밀어요. 이러다 보니까 199개 법안이 올라갔던 11월 27일 날은 197, 198, 199번으로 갖다 놓고 또 그 12월 10일 날은 그날 보니까 239개 법안인데 237, 238, 239예요. 매번 꼴찌네요. 꼴찌죠. 제가 지금은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법안 순서를 받아들였을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. 왜 아이들은 맨 꼴찌죠? 왜 아이들에 관련된 민생 법안은 맨 나중이고 어른들, 국회의원들, 정당들이 관심 있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선거법은 맨 앞에다 우선 처리하려고만 하는지 속이 상하죠. 지금 궁금한 게요. 만약에 199개일 때도 맨 꼴찌고요. 뭐 230여 개일 때도 맨 꼴찌의 3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든요.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간에 해서 적당히 상위 순번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왜 맨 꼴찌에 3개가 들어가죠?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단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심상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선거법을 막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이 강력한 저항을 먼저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와르르 무너질 거다.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는 국회법의 논리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선진화법의 그 취지는 뭐냐면 이 법안이 숙려 기간을 거치면 330일이라고 긴 기간을 거치고 나면 어쨌든 이제 처리하자, 표결하자는 겁니다. 근데 이걸 맨 끝에다 갖다 놓으면 패스트트랙의 정신도 국회법에 의한 국회 선진화법의 도입 취지도 완전히 이렇게 훼손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당연히 330일 지났으니 먼저 게다가 민생 법안이니까 더 먼저 게다가 아이들 문제니까 더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선거법 논의하고 국회에서 의원들 관심사 먼저 처리하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최소한 선거법, 검찰개혁법 등 최소한 그 뒤에는 좀 가져야 되는 대표 발의자로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. 그거보다 앞에 해야죠. 차라리 앞이지만. 왜냐하면 제 걱정은 뭐냐면 선거법을 가지고서 지난번에 예산안 저희가 통과시키고 지금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? 선거법이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다고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선거법이 일방적으로 제1야당을 제외한 채로 통과됐을 때 그 국회가 더 지금보다 심각해지게 되면 사실 다들 압니다. 이제 선거 앞두고 임시회도 제대로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. 그 자칫 잘못하면 유치원 3법이 유실돼 버리고 20대 국회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 법안은 다 폐기돼 버립니다. 자칫 유치원 3법 이번 20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우려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330일은 훌쩍 지나서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다 되어오는 시점에 그 사이 유치원의 뭐 급식 문제라든지요. 회계 문제는 그동안에 또 지적이 되고 있고요. 더 심각해졌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그 이전 5년 동안 있었던 걸 전국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뒤에 오히려 더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게
그 이후에 벌어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예. 또 일종의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경우를 생각해서 일부 유치원들은 놀이 유치원, 영어 유치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학원으로 그 업종을 전환하고요. 그 예.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는 유치원 폐원을 가지고 협박을 한 뒤에 그 업종을 바꾸고 심각한 상황이군요. 비용은 더 많이 2배, 3배 내게 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지금